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미영 집사님 강의 기억나십니까? 예. 공감, 영혼의 숨, 공감 많이 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도 약간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많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ASPD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지속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정신장애입니다. 예, 미국 정신의학협회 정신진단분류체계에 나온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리학 뭐 그런 게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병으로 진단된 겁니다. 그게 뭐냐? 다시요. 옳고 그름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이라고요. 그래서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거 두 개는요. 정식 병명은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요. 관절염 이렇게 있죠. 관절염은 근데 정식 병명은 아니에요. 정식 병명은 되게 복잡해요. 그런 거예요. 복통, 관절 이건 병명 아니죠. 예. 정식 의학에 나오는 병명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통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연쇄살인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랍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사회부정장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은요. 선천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뇌질환, 전두엽 일종 특정 부분이 망가져서 발달을 못해서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후천적. 자, 특징을 볼게요. 1.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 기준을 무시합니다. 2. 타인을 착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거짓말, 사기를 합니다. 3. 냉담하고 냉소적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이비 목사들.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요. 오만함, 우월감, 극도로 독선적입니다. 협박이나 사기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합니다. 그리고 충동적, 무계획적, 공감 능력 부족,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5분 더 자면 지각이야. 알 수 있는 사람 알잖아요. 그걸 예측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이거는요. 지금 그 DSM 즉 미국 정신의학협회 정신진단분류체계에 나오는 그 특징들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단법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건 지금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대충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들의 결정적인 거는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없어요, 아예. 공감을 아예 못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감정 전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보통 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시죠? 아닙니다. 감정 역시 뇌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이성과 같아요. 그래서 감정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여 사고와 행동 방향을 도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여 사고와 행동 방향을 도출하는 능력, 이걸 감정지능이라고 합니다. EI라고 합니다. EI. 감정지능은요. 웬만하면 타고나요.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저는요, 아주 어릴 때 저보다 더 어린 어떤 친구가 잠자리를 제가 잡아줬더니 웃으면서 잠자리 날개를 뜯는 거 본 적 있어요. 되게 잔인한 행동인데 걔는 모르고 한 거예요. 그쵸? 개미다리 뜯고, 예, 뭐 개구리 학대하고, 그 학대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몰라서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점 사회화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곤충들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때리면 상대가 아프구나. 이렇게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지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감정지능.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IQ만 지능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IQ 또한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씩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래요. 이 감정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지능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지능.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어떤 그 책을 소개하는 거에 나온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버스에 타고 있는데 꽝 붙여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합니다. 다행히 다른 데는 멀쩡한데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출근하다가 사고 나서 기부스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 연락해야겠죠. 예, 회사에 연락합니다. 사진 찍어서 딱 보내고, 팀장님 저 사고 나서 기부스 했어요. 병원이 여기 어디 응급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1번이 괜찮아? 어느 병원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팀장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자, 또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한 3억을 횡령해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그 밑에 대리 2명이 마치 기한을 올려서 자기가 승인해서 자기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대리들한테 서류 이만큼 주고, 야, 이거 오늘까지 다 기한해서 올려. 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다 도장 빵빵빵빵빵 찍어서 결제 올린 거예요.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 과장이, 난 모른다. 얘네들이 기한해서 나한테 올린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대리 2명은 잘려요. 근데 과장은 지휘 책임을 지고 3개월 감봉. 되게 경미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3개월 감봉 받으면서 소송을 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소송하기 위해서 정신과에 가요. 진단서 떼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 때문에 잘린 대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아니, 미안해, 잘못했으면 이러겠죠. 근데 너도 왔어? 이 병원 좋아? 하고 반갑게 얘기하고 그리고 술 먹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술자리에서 이 모든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네들 바보 같은 거 2명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3억 이득 보고, 나는 뭐 한 300만 원 손해 봤어. 근데 내 통장에 3억 꽂혔다? 근데 그 대리 새끼 정신병원 와 있더라고. 좋은 데는 알아가지고 자랑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 없는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게 정신병이라고요. 양심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선이죠. 그게 바로 도덕이고 양심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게 사이코패스라고요. 소시오패스고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사이코패스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칼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일부예요. 일부. 다른 사이코패스들은 오히려 잘 적응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가지 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자기 일 안 해요.
남에게 다 미뤄요. 책임 미뤄요. 교묘하게 거짓말해요. 눈치 보면서 막 삐대고.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진단은 못 받을 수 있어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일베, 메갈, 워마드 이런 사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베나 메갈이나 워마드는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세계를 굉장히, 이거 세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증오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내려버린 게 일베, 메갈, 워마드 이런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전 벌레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은요 감정 전응자들입니다. 일단 감정 전응자들이 온라인의 익명성에 숨어 사회적 규범, 도덕, 양심의 하한 선을 낮추거나 없앴어요. 그리고 냉소와 조롱, 비하를 배설하는 사회적 쓰레기통입니다. 이들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 때, 참사 때 우리 전 국민이 다 애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대들은 여러분 또래고, 그리고 그 이상은 자기 아들, 딸 같고,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 영종도 이 근처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 제자 중 한 명님도 그 친구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슬퍼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롱합니다. 또 그 부모들이 너무 가슴에 한이 맺혀서 광장에서 금식하면서 시위하는데 그 앞에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고 그 지랄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조폭들도 상가에 가서 예의를 지켜요.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조폭들도 최소한 상가집 가서 예의를 지키는데, 이 일베, 메갈, 워마드 이 새끼들은 우리 인간이라면 해야 될 그 선을 낮춰버렸어요. 뭐 이들의 순기능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기능 하나만 갖고도 이것들은 다 잡아쳐놔야 돼요. 바로 이것들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일베, 메갈, 워마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뭐 그 중에 볼만한 주장도 있다고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게. 자, 감정 지능을 훈련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애기들이 잔인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부모가 옆에서 보다가 야, 그러면 안 돼. 걔도 생명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네. 너도 아팠구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을 길러요. 그러면 감정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예민한 감정 분류, 사고 분석 대신 그냥 사이다만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사이다 시원하게 던지면 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공감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죠. 여기에는요, 이게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예민한 감정 분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슬픈 건가, 아픈 건가, 암담한 건가, 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인지하고 그랬구나 라고 분석, 사고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쉽게 얘기할게요. 남자들, 저는 보세요.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운동. 예, 불행하게도 축구공이 중요 부위에 맞았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남자들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풀썩 쓰러집니다. 그리고 몸이 새우 자세가 돼요. 자연스럽게. 좋아요.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같이 아프죠? 같이 아파요. 예.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2대0으로 이긴 적이 2번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누군가의 꼬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는 그래, 이번엔 누구의 꼬추를 희생할 것인가? 한 대만 맞자,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고통을 아니까 그 맞은 사람 보고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거꾸로 여자분들 남자들은 모르던 생리통 같은 거 겪어보셨죠? 남자는 몰라요, 그거 뭔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겪어보면 서로 공감하고 아프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반대로 저는 생리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생리통을 겪는 분을 보면 제가 운동하다가 중요 부위에 공을 맞았을 때 아픔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비슷한 느낌을 떠올려요. 사람은 그렇게 체계가 돼요. 이게 원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베, 워마드, 메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요, 이런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몰라, 이렇게 울어 재수없게, 나 거기서 피자 먹을 거야, 나 거기서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마는 겁니다. 즉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전응한 거예요. 뇌가 발달을 못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전장현 시위 아십니까? 전장현 시위? 예, 출근 좀 하자! 계속된 전장현 시위에 직장인도 불만 폭발.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전장현이 그 휠체어 타고 탔다 내렸다 하면서 시위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출근 좀 하자! 직장인도 불만 폭발. 전장현 기습 시위에 아수라된 4호선 무리전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파업 끝나니 전장현 집회 시민들 출국길 조마조마. 다 뉴스에서 이딴 식으로 내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다 사이코패스예요. 이거. 자, 그리고 뉴스에 어떤 장면을 내보내느냐? 이렇게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막 밀치고 몸싸움하고 경찰들이 와서 말리고 아수라장 등 이런 것만 내보냅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그러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성분들의 생리통을 상상할 때 제가 중요 부위에 축구공 맞는 걸 상상한다고요. 그러면 이 전장현 시위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답이십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이라고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뉴스 보세요. 다 불편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직장인도 불만, 아수라장, 출근 조마조마. 이 사람들은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언론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말으라고, 너희 이렇게 불편하잖아, 장애인들을 다 욕해라 라고 지금 사이코패스가 되어라 라고 조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전장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장현이 뭐의 약자입니까? 거기까지 알겠죠?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예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지하철 4호선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지하철 4호선. 국민 거죠. 장애인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장애인도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들의 근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새끼 중 한 명인데 이준석이라는 놈이에요. 이 이준석이 뭐라 그랬느냐? 그 당시 당대표였어요. 뭐라 그랬느냐?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라고 이 새끼가 얘기했습니다. 개새끼예요, 아주. 정말 나쁜 새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감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자, 이거를요, 제가 아니라 사회학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의 목소리부터 알아볼게요. 이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 자, 일단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단가가 현재 1,500원이 15,000원이에요. 시간당 15,000원인데 이 중에 4,500원 정도를 그 센터에 내요. 그리고 10,0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쵸? 그치 남진아? 그래서 이거를 17,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증액해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이거 보세요.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일부 법률안을 개정해서요. 간단하게 장애인분들 장애인 콜 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통 편의 장치가 있어요. 그 예산에 운전수 비용을 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장애인 콜 택시 예를 들어 100대를 샀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럼 그걸 누가 운전합니까? 운전자 예산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번에 다 빼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 넣어달라는 거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요. 예,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매뉴얼이 7월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은 전국에 있어요. 근데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배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골고루. 장애인의 인원수대로. 그리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됐는데 나라에서 또 예산을 배정 안 한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대기업 감세해줬죠.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 데 썼죠. 그리고요, 예,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활동 지원사 말고 근로 지원인 서비스 말씀드렸죠. 장애인이 취업했을 때 도와주는 분, 근로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 지원인 예산이 7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8, 9, 10, 이건 난 몰라? 이러는 겁니다. 즉 법은 다 있는데 법대로 정부가 집행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시위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았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공감해야죠. 여기에 공감하려면 이렇게 나라에서 다 법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정부가 집행을 안 해요. 그대로.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다 최저임금제 여러분 보장 받죠. 나라에서 됐어요. 근데 우리 기업에서 그걸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데모하고 파업하고 노동청 신고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요.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은요. 예민한 감정 분류와 사고 분석을 안 해요. 이렇게 우리도 전장현 시위 보고 불편하게 왜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발. 그들이 왜 목소리를 내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사고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레기에게 속아서 우리 다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주는 현상에 피상적 감정 판단합니다. 아까 이준석 마냥. 그냥 내가 지하철 늦으니까 바빠. 나빠 장애인들 자리에 나오지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낮은 단계의 소시오패스들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요. 김학준 박사님이고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저장소에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 동학이라고 2014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베 사이트를 직접 보면서 81만 건의 게시물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분류하고 이걸로 논문을 쓰고 책을 썼어요. 결론이 뭐냐? 이준석은 다듬어지고 제도화된 일베일 뿐이다. 즉 이준석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 기능,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놈인데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진 않거든요. 하버드 나오고 공부하고 그래서 학벌은 좋고 좋을 뿐이지 그의 반사회적 성격은 있다라고 이분이 판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이다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발 공감 능력이 내가 떨어진 생각하시면 분석하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점점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화물연대 파업했죠. 그것도 그래서 주유소 기름 떨어진다고 하면 난리죠.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12구 참사 놀러가서 죽은 거, 예, 다 그렇게 놀러가서 죽은 걸 왜 국가가 보상하냐? 그런 놈들이 다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다 분석하지 않아요. 알아보지 않아요. 공감 못하면 분석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출처는요.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의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걸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이거 몰라요. 네. 자, 먼저 1번. 이들과 잘 지낼 방법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어디 주변에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양심에 갇혀갖고 맨날 사기치고 일 미루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과 잘 지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가 잘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왜냐? 그들과 잘 지내면 그들이 나는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인데 그래서 훈련받고 진단해서 얼른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가 잘 정상인 줄 안대요. 그리고요. 공감 전응자, 몰 양심자는 언젠간 본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언젠가는. 그때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들과 엮이는 것을 피해야 한답니다. 최대한 엮이지 말래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하고는. 그리고 귀찮음, 어쩔 수 없음, 작은 이익을 위해 이들과 한배 타면 분명히 망한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직장에 이런 사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로 보지 않는다고요. 즉 내 이익에 조금만 배치되잖아요. 바로 잘라버리거나 배신하거나 나를 오히려 이용하거나 그런다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해야 된답니다. 그게 앞으로 봐서 큰 이득이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대기업 과장이 3억 띵겨 먹으려고 밑에 대리 둘한테 사기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들에게 감정을 쏟지 말랍니다. 이들은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쏟은 감정은 다 나에게 피로감, 아픔으로 돌아온답니다. 또요. 함께 일하게 될 경우 원칙주의 고수하랍니다. 그리고 법대로 근거 남기기. 업무 지시할 때 카톡으로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들은 양심에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법대로 서류 남기고 카톡으로 근거 남기고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게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권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과 아니면 그거 준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처법이랍니다. 즉 이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안 좋은 거랍니다. 우리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다는 거를 거의 못한답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이 정신과에 오느냐? 이것 때문에 주변과 싸우고 이래서 다른 것 때문에 와서 밝혀진대요. 다른 것 때문에 와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렇다 그러면 얼른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리통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경쟁, 이득 하면서 일베, 워마드, 메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게 되면서 이런 성향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성향이 많아진다는 게. 이게 우리 사회에 신뢰 자본을 갉아먹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이런 거 있어서 기쁨 이런 거를 내 걸로 치환해서 감정이입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하시는 걸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사명감을 느껴요. 예, 교회 목회자로서. 혹시 성경에는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양심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신 건강의학 전문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공감 능력을 기르시고 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셔서요, 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